관심이 없으셔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특히 20대, 30대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직업의 연속성의 문제가 저희같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리고 40대 중반부터가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늘 관심사가 있는 당신의 직업은 언제쯤 AI로 대체될 것인가? 마음을 놓고 기다리기엔 너무 촉박한 시간. 대한민국의 정년은 원래 65세입니다. 그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65세인데 60세 보통 나오죠.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부터 압박을 받냐면 50대 중반부터 받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슬슬 나가야 하나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명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명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조금 돈을 더 받는데 조금 현금을 더 챙겨주는데 좀 버텨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 문제 항상 고민인데 그러니까 사실 정년을 다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런 직장 자체가 드물고 보통 그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나오게 되고 그 전에 나와서 대부분의 연금을 받고 뭐 다른 노후 준비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연금을 받는 세대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연금을 제대로 받는 세대들이 60대 넘어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연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받는 60대, 70대 초반에 이 사람들이 받는 연금만큼 우리 지금 40대, 30대들은 못 받습니다. 그건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금을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 만들어서 쌓아놓은 돈보다 그 돈을 가져가야 될 사람과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버텨야 되는데 개인이 버티는 방법은 두 개거든요. 내가 금융자산이나 뭐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뚫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금융자산 이외에 다른 수익이 있느냐. 개인이 버티려고 하면 금융자산이 있든지 안 그러면 노후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 안정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다른 문제가 하나 뭐냐면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거는 상류층을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전제 조건이 상류층은 사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상류층은 이미 금융자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산이 없어져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진 않아요. 다만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어중간한 금융자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죠. 특히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라든지 금융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후 대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산 축적의 80%가 뭡니까?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부동산. 현금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미국이랑 다른다고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부동산 비율이 엄청 낮거든요. 부동산 비율이 낮고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연금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이 들어서 상가나 뭘 하나 사서 그 임대 수익을 얻어서 아니면 나이 들어서 아파트를 사서 나와서 임대 수익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1순위로 두고 있는 거죠. 1순위로 두고 있으니까 부동산 강풍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5, 60대들은 그나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장사를 하거나 자연금 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임대 수익을 통해서 이걸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임대 수익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익과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다 보니까 과도한 투자, 다르게 말하면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기하니까 돈을 많이 잃게 되죠. 한마디로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일단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지산센터, 지식산업센터 아니면은 뭡니까 아파트 상가 투자하는 경우 많죠. 저는 5년 전부터 앞으로는 아파트 상가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건 뭐 제 글에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두 가지 요인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일 거다 밖으로. 두 번째, 자동차가 자가용이 증가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는 메트로가 발달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때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집에 와서는 자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잖아요. 집에 와서 동네 사람들과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집 근처에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이 제일 큰 역할입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 바깥에서 만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나 근처 아파트 보면 요즘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상가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가가 비어 있는데 상가 밑에는 아파트 밑에는 전부 다 상가를 1, 2층을 다 넣어놨어요. 왜?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되는 거 몇 개 없습니다. 부동산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편의점, 세탁방, 네일아트, 그 다음에 뭡니까? 치킨집. 이 외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살아남질 못해. 빵집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건 생계형이잖아요. 그 위에 다른 거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식당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밥 아무도 안 먹는데요. 밖에서 밥 먹고 다니지. 왜냐하면 모바일이 발달하고 먹으러 다니지 와서 먹지 않는 겁니다. 왜? 맛있는 건 딴 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걸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많이 찾아지는 게 일단 맛집입니다. 요즘에는 TV 프로그램도 무슨 유재석이 나오고 이런 것도 음식이 안 들어가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는 사실 이게 자영업이나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재취업이 있죠. 사실은 재취업이 더 좋은 구조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율이 20% 가까이 지금 좀 넘었거든요. 연점 조금 내려왔는데 자영업 비율이 20%라고 하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자영업이 필요한 거는 8에서 10% 많이 잡아야 10한 2%까지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적정 수준은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 10명 중에 5명은 그만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많이 하는 거죠. 왜 많이 하냐면 실제 자영업을 해야 될 사람보다 자영업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길어진 수명만큼 돈을 벌여야 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자영업.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영업.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면서 이 자영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해당되는데 사실은 자영업을 통해서 사업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영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다 성공하느냐? 사주명리학적으로는 자영업을 성공한 사람이 드물다 그랬죠. 그런데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재취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재취업이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와서 동종업계나 그쪽으로 다시 취업을 해서 더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원래 임금 받던 거에 60, 70% 정도로 받는 거로 대신에 이것이 협의가 되면 내가 원래 받는 임금이 100을 받았다면 100을 좀 낮춰서 한 번에 쭉 받았어요. 60까지 가지 않고 내가 한 60, 80%는 받아가지고 오래 가겠다는 거죠. 사람들 싫어하죠, 이거. 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은
좋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도 어렵고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바로 AI가 등장했던 겁니다. 나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직업이 원래 내가 알았던, 내가 살아왔던 이 과정 속에서 없던 복병이 하나 등장한 거잖아요. 그 복병이 뭡니까? 우리의 업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효율을 올려주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한마디 인공지능, 요즘 말하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차까지 나오면서 우리의 먹거리 자체를,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을 점점 더 빨리 할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을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모여서 국가의 경제 체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에 우리들은 속해 있고, 우리들은 거기에 속해서 월급을 받고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 큰 기업들이 하청을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자영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선사업단체가 아니고 이익실현단체입니다. 어떤 개인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을 가져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계약이란 관계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샐러리, 월급을 주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 대부분 AI로 대체가 됩니다. AI로 대체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직업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대체가 언제냐? 빠르게 생각하면 이 대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사람이 2028년, 2026년도 있었어요. 실제로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 느끼는 2035, 제가 늘 말하죠. 2035년에서 2040년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년, 15년 사이에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갑때 되면 변할 수 있습니다. 환갑때 돼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일을 할 거냐가 나오는 거죠. 언제쯤 AI로 대체될 거예요? 내가 하는 직업들 중에서. 간단한 겁니다. 경쟁력 없는 직업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직업. 그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 특성이죠, 특성. 한마디로 내가 아니면 못하는 것이 아닌, 나 아니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경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실 예전에도 직장이나 직업에서 구하기 쉬웠잖아요. 일반 공장 같은 데서 사람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언제든 모집 공고를 해서 일주일 안에 숙련되는 거죠. 빠르면 2, 3일 안에 숙련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격리직이 그랬잖아요. 우리 1970, 80년대 격리직이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북이 잘할 줄 알고, 이거 하는 사람은 금방 회사 옮겨도 일주일 안에 그 회사 업무 그대로 해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건설 노동업, 노가다, 특별한 기술 제외하고는 출근하면 바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잡부부터, 소위 말해 시다라고 하는 잡부부터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제조업 분야는 큰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 식당 로봇에 있는 식당, 백화점, 근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업장에서 업장 4인 기준으로 한 명씩 대체됐습니다, 벌써. 키오스크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제 계산 자동화를 통해가지고 벌써 줄어들었죠. 주방에 이제 주방 시스템, 주방 뭡니까? 청소, 설거지가 제일 일이 많잖아요. 설거지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이거 바꿔서 한 명 줄어들었어요. 뭐냐면 자동 세척하고 이렇게 다등등. 지금 더 잘 됩니다. 옛날만큼
옛날에 뭐 잘 안 됐다 이랬는데 그 어느 때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식기 세척기나 이런 거 훨씬 잘 됩니다. 본인인데 세제만 잘 쓰면 됩니다. 물론 손으로 한 거보다 못하겠죠. 근데 그거 손으로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어지간한 다가면 다 보시지요. 로버트가 삐 갖고 오지요. 그럼 우린 내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스타벅스나 이런 것처럼 내가 직접 주문받으러 가서 버리기도 같이 버려야 되잖아. 딱히 그 자리도 내가 청소해야 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대충 한번 훔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런 단순 노동직들은 삭제가 됐어요. 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 노동직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1인 업장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요식업이나 이런 분야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단순 행정 업무를 하는 것들 아니면은 행정 업무가 많은 것들 한마디로 글 써야 될 게 많고 쳐야 될 게 많고 이런 거 해야 될 워딩 작업 많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이 많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진짜 밤샘을 해야 될 직업을 4명이 밤샘을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기계 프로그램 하나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복잡하게 월말 마감하려면 이틀 3일씩 밤 시간까지 하고 이랬는데 서로 다 대줘야 되니까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무 회계 업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세무사 회계사들은 뭐 하냐?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을 하지만 실제 업무를 예전에는 밑에 사람들 데려가지고 했는데 이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서비스업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시장 이런 데서 사람과 대면하는 단순 서비스업들이 이제는 빨리 사라질 빠르면 5년 안에 대체될 직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감정이 소모되잖아요. 감정이 소모되니까 요즘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도 남하고 대면해서 일하기 싫단 말입니다. 나도 남하고 대면해서 일하기 싫으니까 나도 감정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퉁한 얼굴로 와서 요즘 20대들 그냥 식당에 가서 편의점에서 보면 말도 안 걸어요. 그냥 어디서 생각드는지 압니까? 그냥 얼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 알아. 너끼리 살아라. 이렇게 생각밖에 안 돼. 왜냐하면 격려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격려하거나 도와주는 것도 뭔가 그게 눈에 보여야 해주죠. 누구 말대로 이쁜 짓을 해야 뭐 이쁘게 대해주지. 그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체하는 거죠. 어떻게 비대면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같은 데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면 공장에서 지금 단순 노동하고 있는 거 있죠. 기계 조립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시장 가서, 그 시장에서 도마스를 튀기든지, 안 그러면 고기를 썰든지 뭐 이런 것들 포장하고 가는 거 있죠. 그거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거 사실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그 로봇 아직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런 걸 대체하는데, 그런 거 전용으로 그런 기능만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전 세계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데가 상용화로 뛰어든 데가 중국입니다. 대당 2천만 원. 대당 2천만 원 이쪽 저쪽에서 사람 하나 데려쓸 수 있게 한마디로 사람 하나 데려쓰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월급 6개월 분만 주면 몇 년 데려쓸 수 있습니다. 그 로봇 끝날 때 업그레이드 계속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로봇은 업그레이드가 되면 새로 사야 될 겁니다. 팔고 새로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 장기 임대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나 어떤 이런 뭐 바리스타 이런 데 그 커피숍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전에는 기계화돼서 이걸 서빙을 해주는데 이제는 걔들이 할 거예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고 걔들은 힘들 안 하잖아요. 감정노동 안 하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음식이랑 뭐 판매하는 것도 이제 더욱더 단순화됩니다. 뭐 복잡하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그 스타벅스 같은 데 훨씬 하기 좋아요. 그 로봇가 복잡하냐고? 아니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전투 로봇 만드는 그러니까 전쟁 병기 사람을 대신에 싸우는 전투 로봇 만드는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 생활에 들어간 로봇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거 지금도 향후 2, 3년 안에 대체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이 본인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사실 단순 노동들입니다. 대부분 하는 사람이 단순 노동입니다. 90% 이상의 노동력은 단순 노동력입니다. 나머지 이거 뭔가 이끌어가는 회사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두뇌의 사고가 필요한 거고 판단이나 기런 정신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기술의 숙련 문제 이런 거는 로봇이 훨씬 더 대처하기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 노동직들 그리고 복잡하지만 그다지 부가가치가 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체가 될 겁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나오면 드라이버, 운전사들이 사라집니다. 간단하게 택시 여러분 사실 자가용 타고 이제 그게 없어요.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 4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차에 운전대가 없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오냐고, 예. 2040, 빠르면 35년, 늦으면 2040년. 35년은 무조건 봅니다, 그거.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긴다고요? 휴대폰도 처음 나왔을 때, 저 기억나요? 89년도인가? 처음 모토로라 이거, 내 선배 중에 한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었거든. 이만한 거 있잖아요. 옛날 영화에 나오던 거. 그 다음 좀 나와. 요만한 거, 무거운 거. 카폰도 있었고, 신기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걸 진짜, 그때 홍콩 영화에서 나오던 건데, 그 형님은 그걸 들고 다니니까, 카페나 술집 먹고 있으면, 전화비리 오면, 그 전화를 들어서, 전화 벨이 울리는 순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와. 저걸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걸, 홍콩 영화에서 나온 걸 실제로 보다니, 이래가지고. 그럼 괜히 전화도 오래 하는 거예요. 폼 잡는다고. 별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근데, 나중에 다 했죠. 지금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 기술 발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거리에 운전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합니까? 그에 관련된 지금 보험 시스템 요령 이런 거 다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직업을 갖든지 안 그러면 내가 AI나 이런 것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을 대체가 늦어지는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AI가 있어도 사람이 필요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는 그나마 사람이 있는 게 좋아. 아니 난 AI가 그냥 그대로 할래. 이게 이제 나뉘잖아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소득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나 돈 없는데 그냥 AI 쓸래. 아니 그냥 로봇 갖다 주는 거 쓸래, 로봇 계산해 주는 거 쓸래 하면 그거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 직업을 통해서 재화를 어느 일정한 나이까지 벌어들일 수 있느냐를 잘 알고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직업들은 AI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다 AI를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것이 바로 애매한 중산층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도, 내가 올 한 해, 올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 어떻게 해서 내년을 준비해야 돼? 내가 지금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노후 대비를 생각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그런 경제계층 속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 중산층들이죠. 상류 부자들, 상위 계층들은 그 고민 안 합니다. 내가 말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고민 안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 거냐, 좀 더 편안하게 벌 거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이나 그냥 이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을 보고 아니면 내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석 달 동안 그냥 쉬어도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한 달도 안 될걸요. 무리에 석 달을 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메꾸려고 하면 진짜 부산말로 쇠가 만마리 빠져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대체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속한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부터 밑에까지. 여러분 대다수는 향후 10년 내에 AI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직업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AI로 다 바뀌진 않아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AI 투자를 한 것보다 사람 노동력을 쓰는 게 더 편할 때는 그 부분은 AI로 바꾸지 않아요. 뭐겠습니까? 정말 단순 노동, 청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서빙 이런 거는 로봇가 다 해요. 근데 쓰레기통 버리고 뭐 청소 있잖아요. 설거지도 필요 없고 그냥 식당과 청소. 그냥 식당 마무리하는 시간은 청소 한 서너 시간짜리. 아니면 오픈하기 전에 와서 청소 아니면 마무리 청소 이런 것들. AI 로봇 사느니 사람 쓰자. 왜? 싼 노동력이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오는 경제 구조는 우리의 고용시장 자체가 뭐 9 to 5, 8시간 이게 이제 사라집니다. 안 쓸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기업에서도 안 하고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이제는 단순 그냥 쪼개서 나눠서 할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그 사람은 몇 시간도 있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실제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냐고? 예. 왜냐하면 지금 개인자들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뭔지 압니까? 지금 왜 고용률이 왜 떨어지느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기업하는 사람 더 잘 알거든. AI가 더 잘 되네. 지금 AI 프로그램만 잘 돌리고 AI 프로그램만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하나만 데리고 있어도 회사의 모든 업무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마케팅만 하려고 하면 AI 무슨 프로그램은 5개만 쓰면 홍보, 마케팅, 뭐 회계 처리, 전산망 연결 싹 다 해요. 그러니까 이 5개만 다룰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다룰 수 있는 게 참 세팅만 하면 5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체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울산 현대보다 2배 큰 동장 요번에 전에 말씀드린 미국에 루지아나에 있는 그거 있나? 팩토리. 울산 현대자동차보다 2배나 큰 공간이지만 울산 현대자동차 10분의 1도 안 되는 900, 1000명도 안 되는 88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20만 대 생산 기준에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생산에 로봇 투입하고 생산량을 120만 대까지 늘려도 고작 고용 인원은 200명대. 지금보다 4배, 5배가 늘어도 인원은 도리어 감축된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만 그럴까요? 아니, 제철이그는 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저 영상 제가 올리는 거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맥도날드 난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난민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쪽방촌 문제도 다루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고. 겁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보세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AI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위에부터 착착착 내쳐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신규 고용 왜 안 하냐고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왜 취직을 못 하냐고요. 스펙이 낮아서요. 아니요. 외국어를 못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업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AI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람 키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내가 투자한 비용만큼 기업에서 이득을 뽑아주려면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해서 뭔가 재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처럼 2, 3년 만에 튀어나가고 기업의 이익을 목적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면 기업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받는 겁니다. 왜? 충분히 대체 자원이 있으니까. 그 대체 자원이라고 하는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발달한 이유가 뭡니까?
AI를 만드는 곳에서 이미 이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니즈를 파악한다고요? 소비자인 여러분들의 니즈? 아니요.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는 AI를 만들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죠. 2년 전에, 재작년에 샘 알트만이 그 얘기 했었어요. 지금 기사 찾아보면 나온다. 앞으로 AI가 발전하려면 향후 5년 안에 9천조 원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그때만 미친놈이라 했어요. 빈 샬만한테 돈 받으러 다니기로 해서 투자하려고 다니고 있을 때 9천조가 필요하다. 9천조. 9천조가 아니 9천조 달러. 원이 아니고 9천조 달러가 필요하다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올 초에 나온 그 손정희하고 샘 알트만하고 그 오라클 누구지 회장 그 사람하고 세 명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 이제 다르지요. 200조가 2조 달러가 아니에요. 700조 달러. 네. 이죠. 700조가 투자된다. 달러가 700조가 투자된다. 그리고 달러가 원입니다. 원. 700조가 투자된다. 그리고 그 손정희하고 샘 알트만이 일본에서 하는 500조 투자된다. 영국에서 EU에서 자기들이 지금 그거 AI 투자해야 되는데 500조 투자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500조는 그냥 뭐 1조도 투자 못 해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보통 전 세계 일본하고 가국별로 투자하는 거 모아보니까 3천조예요. 3천조. 샘 알트만이 말했던 9천조가 들어간다는 게 헛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9천조가 필요하다. 그 말 나왔을 때마다 미친놈이랬지. 지금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자, 기업들이 이만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바보입니까? 몇백 조라는 이 엄청난 돈을 그냥 투자하고 들이붓고 있는데 테슬라나 이런 대부분 데이터 센터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광폭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이득 남겨야죠. 누구한테 써요? 여러분들한테 써요. 그 AI를 쓰는 여러분들. 사용주들. 여러분들은 지금 챗GPT나 제미니 이런 거 다 쓰실 겁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휴대폰 다 쓰잖아요. 그 AI 다 발전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주는 거죠. 챗GPT, 제미니 다 쓰실걸요? 잘 안 쓰거든요, 아무도. 일단 공식적으로 AI가 나온 건 잘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앞서가는 선도 기업에서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다른 일반 기업들에게 AI 기술을 전수하고 판매해가지고 그 AI 기술을 산 기업들은 사람을 고용시장을 대체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지금 큰 공장들이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 보세요. 800명을 200명으로 줄인다니까요. 지금 그나마 800명 쓰는 것을 200명으로 줄인다고요. 감이 안 오시죠? 그게 우리나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오스크가 나오면서 각 매장마다 사람 하나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로봇들 그냥 밥 시키면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로봇가 밥 만들어 주지요. 이제 학교 급식소 이런 거 그런 거로 대체될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은 작은 단체에서 막 서로 급식을 따라 들어가는데 아워홈이라든지 이런 데 큰 데서 웰리스 이런 데서 전국 급식을 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대기업이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 되면 뭐 조금 더 편한 형태의 대신에 편한 형태가 되지만 음식의 질은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량 생산해야 되는 음식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밀키트로 파는 데 많거든요. 육개장 이런 거 어지간한 데 있죠. 여러분 어지간한 육개장집 같은 데 육개장 먹지요. 그거 대부분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짜게 해주고 곰탕도 마찬가지고요. 비닐 짝 특히 편의점 그 프랜차이즈들은 일본 라면 이런 거 쭉 하나 쫙 넣고 그래줘요. 이게 쫙 짜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대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먹거리 고민 잘 하셔야 돼요.
직업은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이 언제 빨리 사라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사라지는 데는 한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물론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제 채널을 주로 40, 50대들이 보니까 40, 50대들이 5, 60 됐을 때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형태로 대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경쟁력이 있고 나만의 특성을 갖춘 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재취업이나 이런 형태를 가더라도 정규직이란 말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규직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9 to 5 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미국의 팩토리, 그리고 중국의 BID 만드는 전기자동차 공장은요, 24시간 돌아갑니다. 사람도 그냥 24시간, 일단 출퇴근하는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적고 로봇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앞으로 조선소나 이런 건 다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조선소도 지금에 만든, 배 만드는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가서 접착 붙이는 형태, 모듈러 형태로 갈 겁니다. 예. 개발하고 있어요. 비행기나 이런 것. 자동차 다음에 개발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이제, 저거는 오래 살아남겠죠. 비행기 조종사들은 아직까지 대체가 안 됐으니까. 그죠? 선박은 빨리 대체될 거고. 선박은 일단, 배터리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건 빨리 그건 그래 대체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특성을 가지지 않은 직업들은, 향후, 빠른 건 5년 후부터 사라지지 않으면 2, 3년 내에 바로 사라질 것도 많고요. 특히 식당 서빙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 서빙은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고용주들이 더 힘들어해요. 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